총 10명이 함께 시작을 하였습니다. 체지방을 2.5kg 빼고 근육은 0.5kg 올리신 분이 계신데요. 모식 기간이 지났는데도 0.6kg를 더 빼신 분이 계세요. 비법을 여쭤보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지예요. 오늘도 꿀기운을 다신께 뿅! GM 다이어트는 1985년에 GM이라는 회사에서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체중 감량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방법이에요. 1일차부터 7일차까지 정해진 식단에 맞춰서 식사를 하기만 하면 되는 굉장히 간편한 방식인데요. 사실상 또 막상 지키려니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그 후기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다른 구독자분들의 후기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저를 포함해서 총 10명이 함께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1일차 식단부터 7일차 식단까지 완벽하게 지켜주신 분은 저를 포함해서 딱 4분에 불과했는데요. 이처럼 이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 저염보다도 무염에 가까운 식단인지라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건강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도전을 포기하셨는데요. 그분은 저혈당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GM 다이어트가 GM사에서 만든 건강 프로그램인 것은 맞지만 각각 사람들의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실천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끝까지 건강하게 잘 마치신 분들은 또 나름 좋은 효과를 거두셨는데요. 우선 1일차부터 7일차까지 어떻게 진행했는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날은 바나나를 제외하고 과일만 먹는 날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첫날이다 보니까 그렇게 자극적인 음식이 땡기지는 않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친구와의 약속이 있던 날이라서 어쩔 수 없이 과일을 싸들고 데이트에 나갔는데 남자친구는 앞에서 순댓국을 먹고 저는 순댓국집 사장님께 양해를 구한 후에 그 앞에서 참외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가서도 자두 주스를 마셨는데 모든 시럽은 다 빼고 오로지 자두하고 물만 섞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먹으니까 전혀 자극이 없이 굉장히 신선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첫째 날을 보내고 둘째 날은 감자를 제외한 채소만 먹는 날이었는데요. 그래도 이날은 과일만 먹는 날보다는 조금 더 묵직하게 고구마나 단호박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버섯을 좋아하지 않는데 GM 다이어트 톡방을 만들면서 다른 분들이 버섯을 드시는 걸 보니까 약간 저도 막 먹고 싶더라고요. 그 버섯을 기름을 두르지 않고 구웠는데도 약간 노릇노릇하고 기름기가 있어 보이는 그 모습이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이더라고요. 평소에는 저도 안 먹던 그런 버섯을 직접 구워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째 날도 무사히 패스를 했고요. 3일차는 과일하고 채소만 먹는 날이었어요. 이날도 바나나랑 감자는 제외됐기 때문에 저는 2일차에 먹었던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섭취를 했습니다. 4일차는 바나나와 우유만 먹는 날이었어요. 바나나를 총 8개까지 먹을 수 있는 날이었는데 저는 바나나 6개와 우유를 마셨고 아침에는 우유보다 아몬드 브리즈가 성분이 더 좋길래 아몬드 브리즈로 대체를 해서 마셨어요. 우유를 소화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무첨가 두유나 아몬드 브리즈를 드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5일차는 고기와 토마토만을 먹는 날이에요. 고기는 소고기를 드셔도 되고 닭가슴살을 드셔도 되고 생선을 드셔도 되고 두부를 드셔도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땐 단백질을 섭취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고기 외에 먹을 수 있는 건 오로지 토마토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각보다 이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나마 앞에 4일차에는 바나나가 좀 달달하고 묵직해서 맛있어서 전 상관이 없더라고요. 특히 바나나랑 우유를 같이 먹으면 바나나 쉐이크를 먹는 것 같아서 크게 물리거나 그런 게 없었는데 토마토만 먹어야 된다는 사실이 5일차가 조금 힘들었어요. 6일차에는
고기와 채소를 먹을 수 있는 날이었어요. 채소라는 부분 때문에 먹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지면서 방울토마토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그리고 전날 닭가슴살을 생으로 많이 먹다 보니까 6일차는 조금 질려서 지난번에 리뷰했던 셀러빙을 대체해서 먹었어요. 셀러빙 안에는 콩콩볼이 들어있기 때문에 콩이 식물성 단백질로 동물성 단백질보다 좋잖아요. 그래서 셀러빙 안에 들어있는 신선한 녹색 채소와 콩콩볼을 함께 먹어주었습니다. 그 밑에는 과일도 있었는데 과일은 먹지 않았어요. 7일차는 현미밥과 채소와 과일 주스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날이었는데요. 저는 과일 주스 대신에 과일을 한 컵 가득해서 채워 먹었고, 채소로는 고구마와 방울토마토를 먹어주었어요. 밥은 현미밥을 따로 하는 게 번거로워서 원래 먹던 흑미밥을 130g 정도 먹었습니다. 근데 이 밥 역시 사실 함께 먹을 수 있는 게 채소밖에 없어서 어떤 거랑 먹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양배추를 삶아서 그냥 생 양배추 쌈에 밥만 넣어서 먹었어요. 이렇게 무사히 7일간의 GM 다이어트를 마쳤는데요. 성공적으로 끝마친 4인의 결과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죠? 우선 제 몸무게는 시작할 때 51.7kg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과일의 날, 채소의 날, 과일 채소의 날 총 3일을 거치고 4일째 되던 날 0.8kg가 빠져서 50.9kg를 기록했는데요. 사실 이때가 가장 많이 빠졌을 때예요. 과일하고 채소만 먹다 보니까 확실히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고 살이 빠진 것 같다라는 걸 가장 많이 느낀 날이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도 역시나 그때 가장 많이 빠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4, 5, 6, 7 다 거친 결과 0.3kg가 더 빠져서 50.6kg까지 빠졌는데요. 최종적으로 보면 1.1kg 정도 빠진 거겠죠? 사실 저한테 있어서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7일 동안 그렇게 어렵게 다이어트를 했는데 1.1kg밖에 안 빠졌다는 거는 매우 슬픈 일이었거든요. 제가 감량한 1.1kg는 사실 전부 근육이었습니다. 4일차 되던 날 체지방이 0.3kg 빠졌었는데 GM을 모두 마친 후에 다시 재보니까 그 0.3kg는 다시 돌아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근육은 4일차 아침에 0.4kg가 빠지고 그 이후로 계속 더 빠져서 0.6kg가 추가로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근육만 잃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저도 GM 다이어트를 하는 내내 플랭크 챌린지를 같이 했기 때문에 하루에 2분씩은 꼬박꼬박 플랭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는 소용이 없었나 봐요. 하지만 다른 분들은 저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 결과들을 한 분 한 분 말씀드리기보다 조금 정리를 해서 핵심만 전달드리면 아무래도 시작할 때 적은 몸무게보다 좀 더 높은 몸무게를 가지신 분이 감량 효과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50, 60kg대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1, 2kg 정도 감량을 하셨는데 89kg에서 시작하신 분은 총 4kg를 감량하셨어요. 그리고 그 4kg 중에서 체지방을 3.3kg나 감량을 하셨거든요. 그러한 점을 봤을 때 확실히 초반 몸무게가 높으면 높을수록 감량 효과는 더 클 수 있다는 점. 무조건 큰 건 아니지만 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하나 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시기와 운동을 했을 때는 언제나 진리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정말 순수하게 근육만 빠졌거든요. 근데 한 분은 근육은 올라가고 체지방은 엄청 빠졌어요. 체지방을 2.5kg 빼고 근육은 0.5kg 올리신 분이 계신데요. 제가 그분께 비법을 여쭤보니까 운동을 정말 꾸준히 하셨더라고요. 시작은 56.2kg로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54.7kg까지 빼시고 그 중에서 체지방을 2.5kg 빼신 분이에요. 이분은 항상 팔굽혀펴기 40회, 플랭크 2분 이상, 달리기를 3에서 4km씩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했던 플랭크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보식을 하고 나면 저처럼
한 0.5에서 1kg 정도는 다시 돌아왔어요. 저도 3일간의 보식을 거치고 나니까 0.4kg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근데 식단을 정말 잘 지키시고 보식도 잘 하신 한 분은 오히려 보식 기간이 지났는데도 GM 다이어트 때 2.3kg를 뺀 걸로 모자라서 0.6kg를 더 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께도 또 비법을 여쭤보니까 그분은 런웨이 어플을 통해서 운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운동을 오히려 보식 기간에 강도를 더 높이셨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보식 기간에도 살이 빠졌다고 합니다. 저만 했으면 사실 GM 다이어트 근육만 많이 빠져요 라고만 말씀드렸을 수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체질을 가지신 분들하고 그리고 다양한 생활 습관을 가지신 분들하고 함께 했더니 정확하고 더 꿀팁 가득한 이런 결과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들의 후기를 종합해서 장단점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M 다이어트의 첫 번째 장점은 아무래도 식단이 정해져 있다는 점인데요. 다양한 영양 성분이나 칼로리를 굳이 고민할 필요 없이 굉장히 간편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편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편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간편해요. 집 앞 마트에 가서 과일이나 채소 위주로 그냥 사면 되기 때문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배고플 일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붓기가 빠진다는 건데요. 3일차 이후에 가장 많이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만 느낀 건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분들도 거의 비슷하게 느끼고 계셨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화장실을 진짜 잘 갔어요. 7일 중에 6일을 제가 화장실을 갔거든요. 그만큼 먹는 게 굉장히 클린해서 그런지 화장실 가는 것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근데 한 분은 화장실 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건 아마 사람 체질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첫 번째로 체중 감량이 미미한 편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1, 2kg씩 밖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7일 도전한 거 치고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죠. 아무래도 먹는 양에 제한 없이 배불리 먹다 보니까 몸무게 자체가 많이 알려진 것처럼 9kg씩 빠진다든지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단백질이 좀 부족한 식단이에요. 단백질 식단이 5일과 6일에만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단백질 섭취가 조금 부족해서 근육이 더 잘 빠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단점은 장점이 단점이 된 케이스인데요. 식단이 정해져 있어서 편하기도 했지만 식단이 정해져 있어서 좀 어려웠어요. 과일의 날에는 과일만 먹어야 되고 채소의 날에는 채소만 먹어야 된다는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네 번째 단점은 정말 저염, 무염 식단이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이 진짜 많이 생각나요. 그래서 진짜 초콜릿 요만큼만 떼어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절대 먹을 수 없다는 거. 그게 최대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식단이 클린하다 보니까 힘이 빠지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다는 점. 여러분들이 GM 다이어트에 도전하실 때는 너무 식단을 고집해서 지키시는 것보다 그 식단에서 단백질이 들어간 식단을 조금 추가하시고 운동을 병행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원을 섭취하셔서 운동까지 병행을 하시면 진짜 베스트인 GM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일차까지는 체중 감량이 확실하니까 가끔 가다가 1, 2, 3일차 식단만 병행을 하면서 클렌즈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기회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하고 함께하는 다이어트가 훨씬 더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함께하니까 저도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다이어트 후기를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꿀기운은 당신께 뿅!